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남게 됩니다. 그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저는 16살에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는 죽음이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 사춘기 여고생 때라 더 예민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폭식으로 1년에 7kg씩 3년 동안 20kg 넘게 쪄버렸는데요. 아버지 빈자리에서 오는 공허감, 외로움, 허기짐을 온갖 군것질을 배가 아프도록 먹으면서 달랬죠.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내 죽음이 누군가에게 큰 짐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건데요. 하물며 내 피부치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5가지. 이 선물은 삶에서 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주체적인 선언이죠. 단지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재벌 대기업 LG 회장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품위 있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셨죠. 제 친구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에 50만 원씩 나오는 산소 호흡기를 유지해야 될지 말지 무척 괴로워했어요. 의식이 거의 없으신 혼수 상태인데 2달에 접어드니까 병원비가 몇 천만 원씩 나오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왔어요. 의사 권유에도 호흡기를 떼면 마치 자기가 어머니를 직접 돌아가시게 하는 것 같다면서 결정도 못 내리고 괴로워했어요. 건강하고 의식이 있을 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뒀다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할 일이 없겠죠.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미리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번째 선물, 유언장 작성. 유언장은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살면서 하고 싶었어도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것을 유언장에서만큼은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고 용서와 화해를 하고 간다면 정말 홀가분하겠죠? 여러분의 3초의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30년을 가슴에 담아두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선물, 장례 방식 결정. 화장, 매장, 수목장과 같은 장례 방식을 결정하면 가족들이 마지막 배웅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별로 인해 슬프고 정신없을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겠죠. 원하는 장례 방식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은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는 안도감이랑 만족감도 가지겠죠. 장례 방식은 이 생에서 나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논의를 하거나 문서에 남겨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죠. 4번째, 법적 문서 정리.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은행 계좌는 물론 각종 계약서, 보험, 부동산 등등 이런 문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남은이들이 뒷정리하면서 챙기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물론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있지만 미리 한 곳에 정리해두면 알기 쉽겠죠. 이왕이면 꼼꼼하게 정리하고 목록을 남긴다면 가족들이 복잡한 서류로 지치지 않을 거예요. 5번째 선물, 디지털 자산 관리.
아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생일이 되니까 카톡 알림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몸은 사라지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는 걸 실감했어요. 또 모임에서 만났던 지인분이 페이스북 계정에 남편분의 부고 소식을 올렸어요. 그 밟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남아있는 게시물들이 더욱 마음에 남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는 사진,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온라인, 금융자산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특히 디지털 자료는 가족들에게 추억이 담긴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정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밀번호는 어디에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즘 장례식에서 고인의 사진과 영상을 틀어주면서 추모한다고 하네요. 고인의 생전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뜻깊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남겨지는 이름 말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5가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장례 방식 결정, 법적 문서관리, 디지털 자산관리를 잘 정리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어지고 고인의 뜻을 존중했다는 만족감도 느낄 테고요. 혹여 있을지도 모를 가족 간 의견 충돌도 예방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끼겠죠. 그 외에도 경제적, 시간적, 법적, 실무적, 의료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준비들이 슬픔으로 가득 찬 남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매년 생일을 맞이해서 정리 차원에서 해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임종준비 실전 가이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라이프데스 카페입니다.